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AI 대표 기업은 어느 기업입니까? 자, 최근에 M7 이 기업들의 균열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M7 지난 3년간 AI 투자 붐을 이끈 엔비디아, 구글, 메타, 애플, MS, 아마존, 테슬라까지 자, 이들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미국 증시를 지배하면서 여러분들의 대표 투자 기업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였던 기업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 M7의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 돼서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전히 견조한 기업이 남아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고 흘러내리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 사회를 치고 들어오는 기업도 있는데요.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살펴보면서 그 치고 올라오는 이 기업들은 AI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데이터 인프라센터에서 실적들이 바로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올해만 하더라도 주가가 폭등을 하면서 새로운 승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M7의 시대는 영원히 끝나게 된 걸까요? 아니면 일부만 바뀌게 된 걸까요? 그러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관점을 취해야 되는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오늘 영상에서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놓치지 말고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청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강자들이 부상했다라고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업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라클, 팔란티어, 브로드컴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 AI 붐을 대표했던 그 기업들이 약간은 주춤하는 그 사이에 새로운 강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기업 오라클과 팔란티어, 브로드컴인데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AI 클라우드 수요로 인해서 주가가 1년 만에 75%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AI 수요 폭발로 팔란티어도 135%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브로드컴 또한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 칩 인프라 덕분에 4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다. 자, 이런 정도의 수치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될 것 바로 AI 투자 단계가 세분화되기 시작하면서 변하고 있다라는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해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이제는 뒤틀리고 있는 투자 판도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시대적인 격변들이 어떤 과정을 이뤄내면서 움직였나라는 걸 확인하는 게 좋은데요. 1990년대 테크의 단계식 발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의 인프라가 네트워크나 통신 장비였다면 이제는 하드웨어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컴퓨터 부품, 삼성전자라든지 엔비디아, 그리고 모니터, 델, 그리고 HP, LG전자 이렇게 꼽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어플리케이션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검색이나 구글, 야후, 네이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전자상거래도 아마존과 이베이처럼 같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OTT 영역까지 확장하는 이런 구도를 그리면서 테크 산업의 투자 사이클은 하드웨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의 중심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이 과정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공통점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핵심이니까 요거를 꽉 잡아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투자 판도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 기업과 그러면서 견고히 유지하고 있는 기업, 치고 올라오는 기업의 공통점을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자, 기존에 M7 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AI 대표 기업들이었죠. 과거에 FAANG라고 포스트오맨처럼 묶어서 사면 이긴다라는 투자 시장의 ETF라든지 이런 식으로 단순 전략 카드를 하면서 패시브 자금이라고 해요. 얘네들을 묶어 놓으면은 자동적으로 패시브 자금이 물려오게 되면서 같이 상승을 하다가 지금 투자 균열이 바뀌면서 이제 얘네들이 뭐는 떨어져 나가고 뭐는 남아있는 이런 구조로 바뀌게 되면서 이게 패시브 자금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묶여 있을 때는 같이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하나 비실비실해.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탈락이 되게 되면 묶여있을 때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같이 주가가 상승을 했죠. 근데 얘가 자 지지부진하다 하면서 나갔어. 그러면 얘한테 원래 들어왔어야 될 패시브 자금도 못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의 하방도 같이 나오게 되면서 올라가는 게 점점 버거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는 내 주가가 내 기업이 왜 이렇게 안 오를까? 이런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이 M7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굉장히 큰 요소다라고 분별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 주가를 올렸던 거는 M7, 그러니까 주가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유무가 굉장히 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패시브 자금이 많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의 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이 구조적인 산업 AI 가치 사슬이 확장되게 되면서 하드웨어는 칩, 서버, 네트워킹 그리고 인프라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애플리케이션은 AI, SW 산업별로 적용을 하고 있는 요 흐름대로 가져야지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내 기업, 내 주식도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어느 기업들이 과연 살아남기 시작을 했을까? 2022년부터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23년까지 AI 밸류 체인이 서서히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살아남고 있는 기업은 뭐죠? 엔비디아죠. 엔비디아의 GPU 플랫폼과 챗 GPT 열풍으로 연산 파워가 극대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서비스와 MS와 메타, 구글이 대표주로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까지 2025년에 와서도 인프라의 레벨이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메모리, 스토리지, 반도체 설계 공급까지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레벨, 그리고 응용 레벨까지 묶어서 같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기업이 MS, 메타, 구글, 엔비디아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엔비디아, MS, 메타, 구글 좀 납득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특징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는 GPU를 독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110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MS는 오픈 AI 지분 그리고 Azure AI 클라우드 요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는 AI 광고 알고리즘을 고도화시켰고 구글은 제미나이와 유튜브를 활용을 하면서 극대화된 이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가고 있다라고 특징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아쉬운 기업, 그 기업은 무엇인가? 지금 테슬라는 다시 주가 치고 올라가고 있죠. 왜 올해는 힘든가 했을 때 얘는 약간 논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적이 조금 지지부진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져왔지만 확실히 내년부터는 로보택시와 자율주행 시장이 격화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만 놓고 봤을 때는 부진하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들고 왔고요. 테슬라는 좀 논외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는 요거는 상용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내년부터 주가가 지금 미리 선반영되면서 폭등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 친구는 제가 따로 지금 재무제표와 미래가치까지 따로 영상에서 뽑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맞춰주셔야 되는 거는 이 애플과 아마존에 조금 살펴보면서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포인트를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존에 M7의 한계는 뭐였습니까? 과거에는 혁신 주도가 모바일, 인터넷, 전자거래상가였죠. 그런데 시대가 변하기 시작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애플과 아마존은 왜 뒤처졌을까? 핵심적인 건 이거죠. 아직까지 하드웨어 중심 모델이 약점으로 잡히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또한 AWS AI 경쟁이 있긴 있지만 성장률이 좀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라앉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 그래서 핵심만 얘기하면 AI는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AI 쪽에서 경쟁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뒤처진다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물러나고 있는 그림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가 조금 둔화됐어요. 그래서 AI 모멘텀까지 부족하니까 이 둘의 중요한 공통점은 뭐다? AI의 모멘텀, 뒤처지면서 좀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인식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둘이 가라앉고 있는 이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 부분을 그대로 잡아먹고 있는 게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라클, 팔란티어, 브로드컴을 꼽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왜 오라클을 꼽았나요? 라고 했을 때 아까 오라클도 마찬가지 주가가 75%까지 올랐다라고 했어요. 올해만.
그리고 팔란티어도 AI 소프트웨어 수요 폭증으로 이게 나스닥 100인의 상승률이 1위가 이 팔란티어예요. 135%까지 상승을 했고요. 브로드컴도 시총 7위로 올라서게 되면서 인프라 핵심으로 부각이 되었죠. 이들의 공통점은 AI 시대의 수혜로 M7에서 엘리트 8 이렇게 매그니센트 10 전환 논의 진행 중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M7 구도가 바뀌고 있는데 이 셋은 꼭 들어가게 됐다.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죠. 왜? 셋의 공통점은 AI 인프라의 1순위다 라고 꼽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기존의 M7 요 시장이 AI에서 빨리 치고 나오는 기업과 안 그런 기업이 약간 양분화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산업 구도가 변하면서 양분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존의 M7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니까 패시브 자금,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면서 같이 올라가야 되는 주가들이 도태되기 시작을 하면서 얘네는 밀려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친구들은 패시브 자금 계속 들어오니까 이 양극화는 계속해서 심해지는 구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얘네가 뭐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도 치고 들어오려고 해도 그 사이에 들어오는 브로드컴, 팔란티어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 시장 AI에 대한 시장이 조금 좀 더 힘들어지고 있는 이런 구간에 와 있다. 거기다가 뭐다? 지금 월가는 테마 묶음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거에 FA 이제 포스트맨 이런 거죠. M7만으로 AI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세분화를 했어요. FAB4, 빅6, 엘리트, 페일 오늘 발음이 영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매그니센트 10 이런 것들이 신조어가 등장하면서 선택지가 많아졌고 그것을 대체할 만한 신규 경쟁자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도태가 좀 빨라지는 이런 그림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상품화도 다양해지면서 시장 구도는 계속해서 양극화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AI 쪽으로 집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에 오히려 방향을 트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인식하는 방향은 어떠한가? 투자자들의 방향을 알고 심리를 알아야 우리도 여기에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 어떤 변화를 맞고 있느냐? 갈아타는 중입니다. 성숙에서 고평가 그룹 뭐 얘기하면 뭐 테슬라, 엔비디아 떠오를 수 있지만 이 친구들은 그래도 내년에 미래가치 선반영을 한다거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금 순환율 창출력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성숙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나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만큼 뒷받침해줄 성장 동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같이 고평가에 있어도 밀려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이다. 그래서 진짜 단단하게 성장한 친구들만 비록 고평가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올라가는 구도를 가지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서 고평가 그룹 거기서 도태되는 그룹들은 자연스럽게 탈락을 하게 되고요. 또 나머지 누가 빠지면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는 것처럼 신흥 가시성 높은 그룹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애플과 아마존 요 기업들이 약간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오라클과 팔란티어, 브로드컴이 구조적인 변화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요 근원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그 근원은 뭐야? AI 시장으로 제일 빨리 선점하는 기업, 시장의 변화는 AI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 선행이 되고 거기에 따라가는 기업, 거기에 발맞추지 못하는 기업들이 자연스럽고 산업이 변하면 기업들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AI의 확장, 그것이 기업의 변화를 가지고 온 겁니다. 모델 규모가 확대가 되고 대규모 인프라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애플리케이션도 변화가 되고 수혜의 범위와 수익화 경로가 완전히 시장을 뒤틀리게 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투자를 할 때 꼭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앞으로 큰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던 이 시대가 이제는 빠르게 실적과 수익성으로 평가받는 시대가 전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맞춰주셔야 되는 거, 고평가 빨리빨리 양분을 하고 고평가에서 살아남는 기업과 치고 올라오는 기업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투자할 기업을 정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냐만 딱 분별을 하면, 비록 고평가라는 평가를 들어도 거기에서 살아남는 걸 보여준다라면은 이 구간에 어디에 와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하면 앞으로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모습들을 보면서 성과까지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기업들 어떻게 분별하고 타점을 잡아 들어가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을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라클, 브로드컴, 팔란티어까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계속해서 가이드를 해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오늘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 대응 방안까지 알려드리면서 핵심 종목까지 공유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셧다운 이슈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저는 뭐라고 했죠? 이게 너무 낙관이 되다 보면은 이게 낙폭이 커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알고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 공유할 수 있게 리포트 공유해드렸으니까 오늘 영상에서 못 담아드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좀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는 저희가 이거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방 오셔서 읽어보시고요. 텔레그램방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보이면 그 링크 제가 달아놨거든요.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하나씩 읽어보시고 나머지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거, 지금 테슬라 폭등하기 시작을 했죠.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까지 지금 돌파하게 되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어요. 엔비디아도 183달러 돌파하면서 시세 쭉 뽑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뚫어냈을 때 여기서 또 살아남으면 얘가 놀다가 또 갑니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약한 반등인지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가고 있는지 지금 매수세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핵심 종목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꾸준히 올려드리기 때문에 지금은 정리되는 대로 큰 종목부터 세분화된 종목까지 차례대로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내가 관심 있는 종목 놓치지 않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와셔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